이제 5월 15일 아침 9시 20분 조금 시황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정해놓은 직선 요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잠시 조심하는 거고, 만약에 저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미리 보면 여기랑도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코스닥 투자비는 다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약주 강세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견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아직 5일선, 11선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뭐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다운나스닥도 어제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회복은 못했습니다. 아주 살짝 61선 딱 걸쳐져 있고, 나스닥도 5일선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회복 직전까지 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회복하게 되면은 들어가 있던 조금 늘렸던 인버스를 다시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5일선 회복되면은 인버스 줄일 거고요. 코스닥은 아까 말한 그 직선 추세선 그거 다시 회복하면은 다시 늘릴 건데, 근데 사실 어제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면 제약주가 너무 강세라서. 저희는 PBR 2 아래 제약주 예전에 설명드렸죠. 제약주 PBR 2 아래만 저희는 투자하고 다 중소제약주들입니다. 그것과 일부 IT 업종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코스닥 인버스는 모든 이평선이라서 코스닥 인버스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나스닥 조금, 다우 조금, 코스피 조금 해서 인버스 해서 요거 회복되면 근데 다 인버스 줄여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한 60% 정도 박아놓고 인버스로 조금 조정하다가, 여기를 본격적으로 줄이는 것은 5일선이 깨지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지금 다 이평선들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원자재 ETF로 천연가스 줄이고 원유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천연가스를 줄인 거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만기 후에 잘 못 오르면은 조금 줄이게 되고요. 천연가스 줄여간 이유는 만기 후에 상승은 했는데요. 요게 깨지면서 좀 줄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천연가스는 예전에 역사적 저점 만든 후에도 이렇게 오르다가 꼭 이렇게 이 아래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리는 패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줄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다시 오면은 사실 재매수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재매수 하기에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만기가 또 가까워져. 5월 며칠입니까? 5월 20 며칠이죠. 그래서 조금 줄이신 거는 만기 전후로 다시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원유랑 다르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바닥권인데도 거래량이 나온다. 물론 이제 음봉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단기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 당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큰 급격한 하락이 아닌데도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만기 때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천연가스를 줄이고, 좀 거래량 확 줄고 있죠. 지금 크루드오일 줄고 있습니다. 이건 이 가격에서 이제 하방 치는 애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돼서, 그리고 5일선을 지켜내서 오히려 원유를 늘리는 의견 드렸고, 원유는 오르고 좀 천연가스는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실 것은, 천연가스도 콘덴고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기전으로 이렇게 조금 조절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도 이 패턴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기를 다시금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르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꼭 깨는 듯 하다가 올리는 거. 이건 연결 선물로는 그렇고요. 연결 선물이 아닌 걸로는 이게 8월물인가요? 7월물이죠. 7월물로는 거의 지난 저점이죠. 근데 보통은 연결 선물 기준으로 깨는 듯 하다가 올리는. 질문 중에 마이너스 천연가스가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도 마이너스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걱정되신다면은 전저점 여기를 칼손절을 잡으시면 되죠. 칼손절 1.15. 단 여기를 깨더라도 보통은 2, 3일 깰 것처럼 하다가 올린 이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점을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는 장중 기준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좀 높을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 여기라서.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왔구나. 종가 기준으로는 1.58. 며칠 전 저점 때 거의 살짝 찍었네요. 1.6불 근처에. 아무튼 저희 중소기업 서비스에서는 이날도 줄이고 그 다음날도 사실 줄였었어요. 이때 장중 여기 날도 줄이고 그냥 원유를 조금 더 늘리는 대응으로 했습니다. 제 매수는 조금 보려고 5일선이라도 회복하던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아랫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습니다. 보통 이제 아랫꼬리가 달린 후에 상승을 하죠. 근데 아랫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렸으면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거래량이 계속 크게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만기 때까지는 조금씩 접근하는 정도지 많이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팔라듐은 이거 주포애들이 상방 작전한 후에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FND 선물 만기 FND 이후에 급락했는데요. 이거 선물놀이죠. 근데 보시면 얘도 그 전에는 이렇게 높은데도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죠? 거래량이 많은 거는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도 상방을 쳤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후에 그 만기 지나고 얘네들의 선물 상방놀이가 주포들 월가들이 선물 상방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그죠? 거래량 이렇게 이제는 상방 치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오르고 내릴 수는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팔라듐 하방을 좀 투자 중입니다. 사실 저희 운영 카페에서 플래티넘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을 같이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냥 그 이격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플래티넘은 784불이고요. 팔라듐은 1800불입니다. 예전에는 백금이 더 비쌌죠. 이게 뭐 휘발유 촉매, 경유 촉매 그것 때문에 이제 명암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만약에 인플레로 인해서 금속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세 가지를 골고루 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 은, 플래티넘 상방으로. 팔라듐 상방은 이제 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금, 은, 플래티넘 이렇게 세 개를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심이 보통은 낫습니다. 플래티넘은 가격이 역사적으로는 조금 싼 가격대입니다. 휘발유 촉매로 쓰이다가 그게 아니요, 경유 촉매로 쓰이다가 경유차가 이제 환경 제한 받으면서 수요가 이제 급감하게 돼서 떨어진 가격대죠. 근데 저희가 플래티넘 상방과 팔라듐 하방을 같이 투자하는 이유는 근데 주식에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이제 플래티넘이 안 들어와 있어요. 팔라듐만 들어와 있고, 그래서 팔라듐 하방만 투자하는 건데 해외 ETF는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해외 ETF를 잘 몰라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있을 겁니다, 플래티넘이. 그 이유는 플래티넘이 사실은 한 대 1900불 훨씬 더 비쌌어요, 팔라듐보다. 근데 이제 팔라듐이 휘발유 촉매로 해서 수요가 늘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사실 여기에 키포인트는 플래티넘도 휘발유 촉매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날 경우에는 아마 자동차 회사에서 플래티넘을 촉매로 쓰는 체제로 바꿀 겁니다. 근데 이제 바꾸려면은 그 시설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잘 하지 않는 건데, 바꾸는 중간에 가격이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영원히 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려면은 상당히 플래티넘 촉매로 휘발유도 바꾸지 않을까. 제가 여러 외국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상방과 팔라듐 하방을 같은 비중으로 지금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 아직도 4조 원대 선물 상방이 남아있죠. 또 기억하시길 코스닥, 여러분 외국인들 코스닥 선물 상방이 더 늘었어요. 얘는 줄었는데 선현물 매도 이어지는데 코스닥은 상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넘으면 꼭 따라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대략적인 그림은 여기 많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뭐 많이 올리진 않더라도 한 여기서 조금 위아래로 정도 가격에서 6월 만기를 마감시키고, 외국인들이 꼭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선물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이 가격 근방에서 6월 마감시키거나 아니면은 지금 더 오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우나스닥이 오르고 지금처럼 지수 반등할 때 선물을 만약에 이거를 중간에 다 처분하거나 6월 만기에 다 처분하거나 뭐 그래도 되죠. 지금 처분해도 상당히 이득이, 얘네 상당히 아래 가격에서 이걸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처분해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급격하게 처분되면은 조금 하락을 염두에 두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4조 원 이상 합쳐도 이게 4조 5천억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 선물 매도 같은 기간에 선물 매수를 한 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가 아마 얼마 전 13조 원이었으니까 지금 14조 원 가까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이평선 대응을 꼭 할 예정이라는 거. 지금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좀 각각 써두면 코스피 아직 오일수 회복 못했고 얘네도 이탈했는데 회복 못했고 나스닥 이탈했는데 오늘 밤 봐야 됩니다. 요 둘은 사실 오늘 밤 회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오르면 코스피도 오늘 오르면은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중에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모두 이평선 위에다가 지금 코스닥 선물만 상방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제약업종 강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신총상위가 다 제약업종이라서 어쨌든 일부 PBR 7 이상, PBR 10 이상 버블이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걔네들이 조금 더 반등권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같이 반등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코스닥, 코스피 주식 자체는 주식 현물이죠. 주식 선물 말고 토토판 말고 주식 자체는 개인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외국인 주구장창 팔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만 선물 플레이가 끝나고 처분하게. 왜냐하면 어제 달러 선물이니까 이게 만기가 매달 만기인 게 있고 3개월마다 만기인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제 다 끝났어요. 한 달마다 둘째 주 목요일 날 끝납니다. 얘네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6개월마다니까 코스피 선물하고 코스닥 배우 선물은 6개월마다니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요 누적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략 지금 4조 5천억 지금 장중으로 치면 거의 4조 6, 7천억 돼요. 상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거 처분을 하지 않느냐. 처분이 조금 됐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 처분 아니고 또 늘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포지션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봐도 이평선 대응으로도 그렇고 코스닥 주의 일부 한 60% 박아놓은 상태에서 인버스로 조정하다가 코스닥 5일선 깨지면 이걸로 바로 나갈 겁니다. 이거 바로 나갈 거예요. 이거 줄일 겁니다. 그리고 제약주 일부, IT 일부 그렇게 투자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유는 늘려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조금 줄여야 될지는 조금 더 보고 5일선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는 천연가스, 팔라딘 하방 조금 있고 옥수수 상방 조금 있는데 다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있고 그 중에 원유가 제일 많습니다. 원유가 한 15% 정도 다시 있는데 5일선 믿고 한번 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하방 하시는 분들 제약주 버블이 많이 지금 CGN 지금 치고 오르고 있죠. 근데 어제 상한 들어가긴 했는데 거래량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CGN 하방 며칠 더 늘린 후에 한 14,000원 정도 손절 볼 예정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요. 이제 뭐 그 포트폴리오 선물금 마감돼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는 안 하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CGN하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PBR상 좀 많이 높아서 영진약품하고 세 가지는 좀 높아서 오를 때마다 하방을 늘려가도 되는데 요 설명은 좀 세 종목이 좀 다 다릅니다. 거래량도 다르고 다 달라서 조금 그래서 무조건 지금처럼 제약주 장세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21선 회복하는 종목은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오늘 중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